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 예산 담당관실의 주민참여예산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경기도는 지역이 워낙 또 넓다 보니까 이렇게 참석하시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단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제 제3기 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 9월부터 해서 내년 9월까지가 임기이신데요. 이제 원래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감시단이 운영되기 이전에 예전부터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단순한 민원성 신고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또 타당한 예산낭비 신고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네, 행안부에서도 이제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하고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18년도부터 이 타당한 예산낭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18년도부터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3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민감시단은 이제 공공에서 감지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그런 행정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이제 이런 분들을 이런 예산 낭비의 사례를 발굴을 하셔서 신고를 해주시면 그것들이 인지가 되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교재에 보시면 54쪽에는 3분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47쪽부터 53쪽까지는 예산낭비 감시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등에 대해서 좀 넣어놨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우리 재정 분야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감시단의 역할과 예산낭비 신고 우수 사례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직에 계시는 최연아 강사님은 현재 서울시와 서울 서대문구에서 계약심사위원, 연구용역심의위원, 시민참여 옴부즈만 위원 등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며 단연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과 주민예산 감시에 관한 강의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얘기를 해야 돼서 굉장히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좀 그러네요. 좀 양해를, 제가 내려가면 제가 너무 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 구조상 네,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시선을 아래로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여기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여기 앞에 조명, 여기 앞에 무대에 조명만 좀 꺼주실까요? 꺼주세요. 키지 마시고 꺼주세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예산 감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틀 전에는 의정부에서 경기 북부 쪽에 계시는 도민감시단 여러분들하고 한 2시간 정도 같이 사례도 말씀드리고 뭐 다양한 얘기도 전해 들었었고요.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2시간이지만 이 2시간 동안 제가 혼자서 다 떠들 건 아니고요. 저는 한 1시간, 1시간 1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간략하고 쉽게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얘기들만 뽑아서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저에게 혹시나 예산 감시나 뭐 이런저런 사업들을 좀 보다가 이런 것도 예산 감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사업의 내용이 좀 궁금한데 이럴 때는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을 하면 좋을까? 뭐 내가 이제 그 제안을 하는 방식은 어떻게 제안을 하면 좋을까? 뭐 이제 그런 예산 감시와 관련된 질문을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경기 북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도민감시단으로 활동을 하고 싶으신데 뭔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북부에서 있었는데 여기에서 없으려는 법은 없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 기회들까지 해서 2시간을 좀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쭉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질문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일단은 예산감시를 왜 하고 예산감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 그리고 경기도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감시의 다양한 사례, 우리 주변에서 있는 흔한, 이게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사례지만 경기도에 없으려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들으시고 이런 것과 유사한 게 우리 동네에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게 있으시면 가차없이 여러분들도 감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네, 말씀. 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가마솥을 만들고 싶었죠. 네, 괴산에서. 네, 괴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취임했던 충북도지사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적폐처럼 되어 있는 예산 낭비 사례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에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의견 공모를 한 적도 있습니다. 과연 이 가마솥을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공모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대부분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이거 원래 가마솥이니까 밥해 먹으려고 했던 거니까 이거 밥이 안 되거든요. 가마솥이 너무 커요. 무쇠 가마솥이에요. 근데 다들 3층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목적은 도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여기에서 밥을 해가지고 비빔밥으로 만들어서 우리 다 같이 밥을 좀 나눠 먹으면 도민들끼리 우애도 쌓고 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도민들한테 성금도 걷었습니다. 도민 전체? 네. 그런데 밥이 안 돼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억이 넘습니다. 네,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괴산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옥수수가 유명하죠. 그래서 그럼 옥수수라도 쪄보자. 그래서 옥수수도 쪄보고요. 다양한 거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다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 밑에다가 불을 떼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무쇠로 만들어서 자치단체에서 꾀를 냈습니다. 이거 기네스북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세계에서 가장 큰 무쇠솥으로. 그래서 기네스북 그 협회에다 알아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호주에 이거보다 더 큰 무쇠솥이 있어서 등록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물단지가 되고, 이게 무쇠솥이다 보니까 자꾸 군인들 동원해서 이거 칠을 해주지 않으면,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계속 녹슬고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내 한 군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누가 씻을까요? 이게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전을 해보자. 그래서 이전을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그렇죠. 이전 비용만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이상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는요. 혹시나 만드는 사람들 환수를 청하면 될까요? 저희가 그 의견들을 묻거나 하는 거, 저희가 뒤에 한번 의견들을 한번 모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답답한 얘기들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건물 앞이나 공원에 가면 공공조형물을 쉽게 볼 수 있죠.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보기에도 좋고 잘 만들었다기보단 이상하고 불편하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고석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대형 쇼핑몰 앞입니다. 구릿빛의 대형 조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조형물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힌트는 옆면에 있습니다. 영어로 강남 스타일이라고 새겨져 있는데요. 바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가수 싸이의 노래 강남 스타일에 나오는 일명 말춤을 형상화한 겁니다. 문제는 이 조형물만 봐서는 그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강남 스타일을 떠올리며 조형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조형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글씨 써 있는 거 보고 계속 봐야 알 수 있어. 바로 보고는 몰랐어. それを知らない人だとちょっとわからないと思います。ああ、変わったものがあるなって思うだけかもしれないです。 원래 취지와 다르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조형물도 있습니다. 부산 온천동의 한 조형물이 대표적입니다. 조형물이 설치된 곳은 좁은 인도 한복판입니다. 뒤편으로는 지하철역 출입구가 있고 바로 앞은 마을버스 정류장이어서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인데요. 이 조형물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람들도 많아서 아예 이렇게 스펀지까지 붙여놨을 정도입니다. 한눈에 봐도 시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서 있을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예 차도로 내려와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데리다 옆에 많이 부딪히더라고. 너 다리가 안 좋으니까. 낭비지. 이거 낭비 아닙니까? 원래 해당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구청이 세운 건데 위험하고 보기 싫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수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해가지고 선정한 거예요. 기존에 없던 게 있으시니까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 이제 이번에 옮기려고요. 10여 년 전부터 전국 지자체엔 기네스북 열풍이 이어졌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북, 제일 큰 가마솥 등을 만들어 기네스북에 등재시킨 뒤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009년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해시계가 있는 강원도 양구를 찾아가 봤습니다. 실제로 해시계 한 켠에는 기네스 인증서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8억 원을 들여서 제작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이 해시계 바로 아래쪽은 인근에서 급한 볼일이 생긴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기둥 곳곳에는 이렇게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또 바닥 조명시설은 아예 진흙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시큰둥합니다. 그 양구가 해시계가 뭐 연관 있겠어? 이런 게 문어가 여기에 서 있나 그런 생각도. 비슷한 시기에 기네스북에 오른 광주 장덕동의 세계 최대 우체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은커녕 인근 주민들도 잘 찾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 1억 들었어요. 그 정도의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를 만든 지자체도 문제를 인정합니다. 상주 인력이 없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소홀해지는 면과 우체통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이런 식으로 들어선 공공조형물이 전국적으로 2,500여 개, 투입된 예산은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공공조형물 취재 도중 만난 시민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바로 세금 낭비 좀 하지 말라였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조형물들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는커녕 불편만 끼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밀착 카메라 고석승입니다. 네. 혹시 주변에 우리 동네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형물들 본 적이 좀 있는 것 같다. 뭐 좀 보신 적 수원은 그런 거 많이 없나요? 경기도는? 안양 1번지 뭐 거기 있는데도 뭐가 좀 있을 것 같고 안양 공원 있으니까 거기도 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봤던 좀 이해 안 되는 곳이 인천 소래포구에 가면 또 그렇게 뭔가 그 조형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뭔가 갑자기 공원이 들어서면 공원 입구에도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조형물들. 시민들이 도대체 이 조형물과 그 만들어진 공간과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조형물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환수했으면 좋겠다 이거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 이미 다 만들고 돈 다 쓰고 난 이후에 이거 문제다 라고 얘기하면 없애지는 않으면서 아 죄송합니다 얘기만 듣고 많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돈 쓰기 전에 막아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를 사실은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공공조형물 저렇게 낭비가 많이 되니까 권익위에서 모든 지자체한테 권고를 한 게 있습니다. 니네 최소한 이런 공공조형물 만들기 전에 반드시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사전에 꼭 심사를 받도록 해라. 심사를 받고 심사하는 과정의 내용은 위치, 가격, 의미,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심사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 관리부서 정하고 이거 어떻게 잘 관리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각각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 이런 위원회가 있는지, 위원회가 회의는 잘하고 있는지, 아니 혹시라도 만들어진 조형물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위원회에 그런 심의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문제 제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그 제도가 만들어진 건 한 2016년부터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하거나 했었던 건 2018년, 2019년 경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그 예산 낭비 얘기할 때마다 연말에 보도블록 뒤엎지 좀 말아라, 그렇게 돈 쓰지 말아라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사례와 유사한 겁니다. 한번 보실게요. 보도블록을 새로 깔거나 도로를 다시 포장하곤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남는 예산을 서둘러 쓰려는 꼼수인데 최근에는 교육부가 세입이 크게 늘었다면서 전국 교육청에 내려보낸 예산이 논란입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과학실 현대화 사업으로 새로 단장한 한 중학교의 과학실입니다. 도색에서부터 비품 구매까지 3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 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내부 연한이 아직 남아있는 기자재들을 다시 교체하는 그런 이제 일도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원격 수업용 교사 카메라나 학생용 방석 수백 개, 보드게임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코앞인데 외벽을 도색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모든 게 이제 얼다 녹았다 그렇게 해서 경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죠. 안 좋은데 이제 이런 일이 빚어진 건 교육부가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확보됐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에 한꺼번에 내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내년 2월까지 회계연도 안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기한이 촉박하다거나 계약이 곤란하다는 의견에서부터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강원도 내 학교에서만 300여 건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시기에 반드시 필요해서 집행되는 예산인지 아니면 예산을 털어쓰기 위해서 억지로 학교로 밀어내는 이처럼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등으로 빚어진 교육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말에 증액 추경 편성되었습니다. 학교 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학교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예산 처리 기한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내년도 예산으로 2월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저기 얘기해서 진실이 있고 사실은 변명과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교육청 간부가 얘기했었던 말 중에 진실은 7월에 2차 추경이 있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예산 과정에서 보면 그 전년도에 쓰고 남았었던 돈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걷어들여진 세금들 그런 것들을
쭉 5월 말에 결산을 다 합니다. 결산을 하면 무조건 우리 세금 중에 19.24%는 모든 지자체로, 그리고 제가 지금 비율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진 않는데 일부 비율은 교육청으로 무조건 그 세금은 다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월 정도가 되면 모든 지자체가 다 추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 추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생겼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쓰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변명이겠죠. 사실은 그렇게 들어온 돈을 어쨌든 지자체나 교육청은 한 해에 들어온 돈은 한 해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물건을 사든 누군가한테 무슨 뭐 보도블록을 깔든 학교를 새 단장을 하든 어쨌든 필요한 수요들을 사람들한테 빨리 이거 할 것들 빨리 찾아내 라고 해서 어떻게든 돈을 썼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은 교육청도 변명을 하고 싶을 겁니다. 변명을 하고 싶을 건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실제로 학교한테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제도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자체나 또는 중앙정부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돈,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텅텅 비어있는 상황에 그러면 이 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했다면 저렇게 불필요한 곳으로 돈이 쓰이지 않았겠죠. 저건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당초에 우리가 냈던 세금의 목적대로 쓰이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청이나 아니면 도가, 지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는 일정한 기관이나 아니면 무슨 뭐 협회나 뭐 그런 곳에서 위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장안평에 가면 중고 차량 매매 단지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고 차량을 조금 더 매매하는데 필요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을 시가 직접 하지 않고 그 특정 기관에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위탁기관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다들 그런 무슨 매매와 관련된 걸 하거나 뭐 하게 되면 가장 돈 쓰기 편하고 한 게 앱을 만드는 거였어요. 어플, 핸드폰에 까는 그런 어플을 만들겠다고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건 서울시도 가지고 있는 어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모든 위탁기관은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의 내용들을 그 해당 기관, 해당 부서에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계획들이 있다고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이거 우리도 있으니까 니네 이거 말고 다른 계획 세우세요 라고 했으면 이런 거 안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빨리 돈 써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들라고 한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공무원, 위탁기관 다 책임이 있겠죠. 1차적인, 네. 결국엔 우리 세금을 잘못 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만약에 똑같은 형태의 앱들이 막 있다. 경기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목적이나 사용하는 사람이 똑같은 앱인데 막 중구난방으로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러이러한 앱들이 중복적으로 있는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하시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봤던 내용들로.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는 그거 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겠죠. 이게 만약에 기능상으로 다른 게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면 그 기능을 설명해 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 앱들이 있으면 통합 운영하겠다고 하는 잘못을 시인을 하고 수정을 하든가. 그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영통구나 분당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아, 이거 그럼 보셨나요? 그 길거리에 저희 보면 횡단보도에 그 그늘막처럼 생긴 우산들 막 있잖아요. 그게 주로 이제 여름철에 햇빛이 강렬할 때 많이 쓰고 겨울이 되면 바람이 되게 많이 부니까 접죠. 그런데 서초에서 맨 처음으로 그러면 저거 접은 김에 크리스마스 연말 시기에 저걸 트리로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아, 참 예쁘다. 연말 분위기도 나고 횡단보도에.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 참 예쁘다라고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가 저런 10개를 만드는데 총 든 예산이 1,600만 원. 그러니까 딱 돈을 말씀을 드리면 아니야 그거 안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통구는 525만 원 5개. 금액이 차이가 나죠. 네. 파주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을 25개나 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 밑에 있는 심의평가 1과 2 예쁘다 맨 처음에, 그리고 액수를 보자마자 그렇게까지 돈 들 일은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아마 한 4, 50만 원 정도면 그래도 그 정도의 예산은 연말에 시민들의 그런 그 정도는 쓸 수 있다. 아니 그 지역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서초 일동이라면 일동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그렇죠. 해서 아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하나 갖다 200만 원씩 한다는 거는 심야가 얘기하면 공무원과 사업자가 결탁 아니냐 이거지. 만약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죠. 네. 이거 하나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할 때 똑같이 이렇게 예산 많이 쓸 건지 최소한 우리한테 좀 물어봐라. 아,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지역에 보면 이제 주민자치회나 뭐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저거 예산의 반도 안 되는 돈이면 우리 지역은 우리가 꾸미겠다. 차라리. 그렇게 의견을 제안을 해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예쁘지만 우리 지역을 예쁘게 하는데 내가 기여를 하기도 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제안들이 여러분들이 지역을 이렇게 내 주변을 들여다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 역할들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저거를 지역에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저걸 구청이나 그쪽에서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은 그거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구청에 혹시라도 일단은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올해 12월에 그런 우리 동네 횡단보도에 저런 트리 해놓은 거 있다라고 하면 각 구청에다 한 번씩 물어보십시오. 저거 예산 얼마나 들었는지. 구청 저거는 다 아마 시군구 단위의 사업들일 거거든요. 도 차원의 게 아니고.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자료를 찾아내기는 어려운 거긴 한데, 혹시라도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고 궁금하시면 경기도나 우리 지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각 학교에다가 요즘 한창 코로나19, 그 다음에 봄 되면 황사 뭐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학교 아이들이 숨쉬기 편하게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이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 임대하는데 한 달에 드는 돈이 약 38,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경북도청에서, 경북교육청에서. 그런데 경남교육청은 이게 지금 그 시기에 모든 지역에 있는 교육청이 다 실시했던 사업이었는데, 경남교육청은 이건 기사화됐던 내용인데요. 경남교육청은 봤더니
16,500원밖에 안 든 거예요. 대당. 기종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기종이 다를까? 이게 지침 항상 이런 거 하면 항상 그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이게 교실에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소음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공기청정기가 돌아갔을 때 소음 기준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소음 데시벨을 20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한 38,000원까지 기계가 굉장히 비싼 것만 소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남교육청에서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었는데 한 40 정도만 되더라도 수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교육청이 그 기준을 조금 완화해 줬습니다. 꼭 20까지 안 맞춰도 된다. 그러면 그런 20짜리 기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좀 물어봐서 기준을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경남교육청은 완화된 걸로 조금 더 저렴한 걸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경북도 교육청은 아니야. 우리 무조건 제일 센 걸로 할 거야. 바꿀 수 없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경북도 내에 이 필요한 공기청정기가 약 3만 대. 그러다 보니 한 해에 차이가 나는 예산이 약 200억 원. 굉장히 크죠. 개별적인 대수는 한 절반 정도의 가격밖에 안 되지만 이걸 3만 대라고 하는 걸로 늘려놓고 보니 굉장히 액수가 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거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학생, 선생님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 정도의 범위에서 했을 때 너희들이 괜찮은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를 만약에 물어봤다면 경북도 교육청은 200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걸로 학생들의 학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조금은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례이긴 한데 그쵸. 이런 조금 어려운 사례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것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럴 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뭐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좋을까요? 경기도 지역 내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대수, 그 다음에 뭐 그 개별 단가, 그 다음에 뭐 계약한 내용, 그리고 그걸 그렇죠. 계약 조건, 그리고 설치 기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보고 혹시라도 경기도 내에 그 여기가 지금 31개 자치구잖아요. 경기도가 맞죠? 31개 자치구.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31개 자치구별로 비교도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자료도 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그리고 비교도 한번 해보시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예산 낭비를 결국에는 공공이 사용하는 예산들을 혹시라도 법을 위반했거나 결국 불법이죠. 법을 위반했거나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을 때 그걸 우리는 예산 낭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걸 쉬운 말로 다른 사례들도 표현을 하자고 하면 비효율적이거나 비효과적인 관행들.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공기청정기를 그렇게 200억씩 하는 건 사실은 법률 위반은 아니죠. 법적으로 만들어진 기준과 지침에 따라서 썼지만 잘못된 관행, 조금만 생각을 바꿨을 때 절약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었던 행정의 관행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예산 감시의 방법이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왜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할까? 이 뭐
정책의 효과성 증진, 서비스 질 관리, 관련법에 대한 이행 감시와 점검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아까 팀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에 핵심은 그겁니다. 행정은 그냥 일단은 구청 안에서 도청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게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 그리고 내가 느꼈을 때의 느낌, 시민들이 느끼는 느낌들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또는 불법은 아니지만 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보기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지? 라고 하는 다양한 제안들을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모니터링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장에 저는 여기가 어디죠? 여기 수원에 와서 이 시민 모니터링을 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저는 시민이 아니니까. 수원 시민이 아니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수원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분들하고 충분히 많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필요했던 건지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주민분들하고 같이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안도 해보시는 방법이 바로 시민 모니터링의 의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도민감시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뭘까요? 아, 네? 아닙니다. 이거 경기도에 있는 겁니다. 경기도 군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포의 자랑스러운 시민이 김연아군요. 네. 이게 군포에서 군포에 있는 스케이트 타는 소녀라고 하는 상입니다. 원래는 이제 밴쿠버에서 금메달 따고 난 이후에 군포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빛냈으니까 김연아 상 하나 만들어주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딱 놔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김연아 선수의 이름을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 상의 이름으로. 그래서 김연아 선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만들기부터 먼저 했습니다. 근데 김연아 선수 측에서 자기는 군포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했지만 군포에 뭔가 자기의 이름이 걸리거나 하는 건 민망하기도 하고 자기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름 올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연아라는 이름도 못 쓰고 네, 저희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결혼해서. 네.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불법은 아닐 거고 뭐 이제 그렇긴 할 텐데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만들었을 때는 특정인을 상대로 심지어 특정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상이라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죠. 그런데 일단 만들면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해놓고 좋지?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제 이름 지워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 것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양구에 갔더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예산 낭비 신고라고 하는 건 결국엔 다양한 낭비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시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이런 방식을 좀 도입을 하면 세금을 좀 더 잘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세금만은 아닙니다. 세금, 뭐 다양한 부담금, 뭐 벌금,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잘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경기도의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다양한 제안들을 하시는 게 바로 예산 낭비 신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예산이나 기금의 불법 지출이나 낭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감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주민들이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예산 낭비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라 라고 하는 조항을 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요. 이 조례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다양한 주민 감시비 등을 통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안하셨던 다양한 것들이 실제로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거나 또는 수입을 높이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일정한 그 절감된 액수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성과금을 지급을 합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을 한 2년, 3년 동안 했어서 다양한 주민들이 제안을 하셨을 때 단순 제안이더라도 이건 행정이 충분히 고려를 하고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제도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도 아주 작은 소정의 성과금을 드린 적도 있고, 실제로 주민들이 제안했던 아주 간단한 제안이었는데 그게 실제로 예산을 몇 천만 원을 절감하는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약 250만 원 정도의 성과금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대충 한 10% 절감된 그 예산의 한 10% 정도를 그 성과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최대 2천만 원까지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조에 따르면 이제 도민감시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를 비롯해서 지금 모든 전국 243개 지자체에 다 도민감시단 또는 주민감시단, 예산감시단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의견을 조금 더 제시를 하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제안들 중에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고 시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민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가셔서 현장 방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이틀 전에도 그랬었는데요. 이런 신고 제도와 이 예산 낭비 신고와 관련되어서 이 방식대로 하는 것보다 조금 제도를 바꿔서 운영을 하면 시민들이 더 많은 제안도 할 수 있고 신고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들도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그 직접 공무원을 통해서 다양한 절감 제안이나 아니면 낭비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일단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이게 단순 민원인지 아니면 조금 조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접수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얘기를 하신 분한테 신고를 하시거나 제안하신 분에게 반드시 통보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 끝에 예산낭비 신고라고 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거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경기도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는 채널이 2개가 있더라고요.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한 예산낭비 신고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민원을 통해서도 예산낭비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거는 바로 아마 국민권익위를 통한 예산낭비 신고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링크를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이 예산낭비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낭비 신고를 하시면
중앙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경기도로 다양한 제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는 아까와 같은 경우니까요. 네, 이 설명은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긴 하는데 지방재정 365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365는 모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관련된 돈의 쓰임, 수입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다 모아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상황, 조금 더 깊숙하게는 안양시의 상황들을 검색해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이 얘기는 꼭 이게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봤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은 좀 잘 쓰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여기가 통계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안에 들어가면 저 지방재정 전문 통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자료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재정 통계 검색해서 재정자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기도가 제가 이거는 다른 그 파주에 계신 분들하고 예산감시 어떻게 예산감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찾아봤던 건데요. 경기도 파주시가 수의계약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방재정 365 그 재정 통계에 들어가서 경기도 수의계약 현황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수의계약 실적 금액, 총계약 금액, 비율 이렇게 해서 쫙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자체별로 막 비교도 할 수 있겠죠. 문제든. 파주가 문제긴 문제더라고요. 여기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비율이 경기도청이 한 12%, 앞에 계신 분들이 안양에 계신 거, 안양도 낮진 않네요. 45%. 파주가 52.84%. 경기도에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겠죠. 수의계약했던 계약 목록을 한번 보실 수 있겠죠. 그런 건 이제 그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심사 같은 거 제대로 안 하고 수의계약했었는지 한번 보시고 그렇게 수의계약했던 것들 중에 낭비 요인이 있었는지. 근데 2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런 게 너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알겠죠. 그래서 파주분들에게 이 통계를 기본으로 이 액수만큼의 수의계약을 무엇으로 했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 통계들을 해서 보아하니 이렇습니다. 수의계약의 연도별 현황도 갑자기 막 증가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어서 문제가 됐었던 거였고 이 자료는 무엇이냐? 이 자료는 바로 이 재정공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재정공시가 뭔지는 아시죠? 예산을 세웠거나 또는 전년도 예산을 다 쓰고 난 이후에 결산을 하고서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의 규모는 어땠고 쓰는 양식은 어땠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썼을 때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리스트는 뭐고 했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공시의 형태로 설명을 하는 자료가 재정공시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의 유형은 이렇게 목록화되어 있긴 한데요. 이 목록에 뭐 기본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거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타당성의 검토가 미비했다고 하는 건 결국엔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해야 되는 과정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지켰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거나 또는 중복됐거나 계약이 잘못됐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사례인지가 명확하게 잘 안 들어오실 겁니다.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실제로 예산감시 우수 사례이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그 성과금 심의위원회를 할 때 시민분들이 제안하셨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충분하게 검토가 됐던 사례이고 시정이 됐던 사례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밑빠진 독상을 줬습니다. 양구군에. 네, 밑빠진 독이 뭔지는 다 아시죠? 네, 콩쥐팥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이 빠져 있어서 두꺼비가 들어가서 막지 않으면 계속 물이 새는, 그래서 우리의 세금도 그렇게 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지금 시민단체 활동가여서 시민단체에서 여기 양구군에 상을 줬습니다. 양구군이 3년 동안 113개를 만들었어요. 공공조형물을. 그러기 위해서 쓴 돈이 33억입니다. 네. 근데 양구군과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18군데에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18군데는 다 합쳐서 70개 만들었습니다. 29억 정도 썼고요. 양구군 혼자서만 이 18개 지자체를 넘어선 겁니다. 근데 저희가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익위에서 그런 권고를 했었는데 그러면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지켰는지 봤습니다. 여기는 조례도 없었습니다. 조례 만들려고 했는데 조례도 없으니까 당연히 심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토도 제대로 안 되고 관리하는 부서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상을 주면서 조례 만들어라, 관리부서 지정하고 충실하게 관리해라, 해마다 얼마나 돈을 쓸 건지 어디에다 할 건지 시민들한테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충분하게 심사받아라, 그래야 낭비가 없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그 문어다리 해시계인데요. 여기가 해시계가 있는 이유가 북한부터 제주도까지, 그리고 백령도부터 독도까지를 이렇게 크게 네모를 그렸을 때 가장 한가운데에 있는 게 양구래요. 네, 그래서 양구에 해시계가 필요하다, 정중앙이다. 네. 그래서 저거 보험 들어놨습니다. 훔쳐가면 안 되니까 보험 들어놨고요. 아까 설명 들으실 때 이거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얘기했잖아요. 기네스북에 올랐을 때 세계에서 최대 크기의 해시계로 됐다고 다들 얘기들을 했어요. 맞습니다. 저기에 가면 기네스북 인증판이 있어요. 저 한 달 전인가에 갔다 왔거든요. 양구 직접 가서 봤는데 거기 그 기네스북 판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해시계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순간 내가 양국은 인구를 봤어요. 2만 명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근데 2만 명대 인구가 적어서 그럼 저런 걸 만들어서 외부에서 관광객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정답이죠. 그것 때문에 돈을 그렇게 드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많이 와요? 아니, 근데 안 옵니다. 인구수 비해서 돈을 쓰는 게 함정이 안 되겠나요? 예? 그거는 너무나도 긴 예산 강의를 제가 별도로 해드려야 돼서. 다음에 만나요? 네, 다음에 네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네. 여기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양구의 가장 유명한 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박수근 화백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박수근 화백이 태어나신 곳이고, 그래서 박수근 화백에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온 동네가 다 박수근 그 공사장 뭐
벽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박수근 화백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수근 하면 양구, 양구하면 박수근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시계를, 이게 아마 8억인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네. 이게 7억이었고, 사실은 뒷얘기이긴 한데, 이거 기네스북에 등재하는데 돈 들거든요. 그런데 기네스북에 내가 등재시켜 줄게 중간업자가 나타나가지고, 중간업자가 또 사기를 쳐가지고요. 네, 이거 사실은 몇십만 원이면 되는 건데,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등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저희가 상을 주고 난 이후에 이거 양구군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양구군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이게 조례를 통해서 총괄부서도 지정을 하고 매년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너희 참 잘했다, 되게 뿌듯했거든요. 근데 올해 최근에 가서 보기도 하고 정보 공개를 했더니 총괄부서가 있어요. 근데 총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회의도 잘 못하고 있고 유명무실한 상황이어서 오늘 추정 60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저도 나옵니다. 잘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기 제가 들었습니다. 경기도에도 공영자전거들이 있어서 서울시의 따릉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따릉이를 빌렸을 때, 그리고 반납했을 때 각자 아마 핸드폰에 문자가 오나 봐요. 네, 시스템으로. 요즘은 앱으로 하니까 그런 게 안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납을 했을 때 문자가 오는데, 반납을 하는 문자가 자기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반납되었습니다라고 하는 7글자면 될 것 같은데, 너무나도 장문에 막 그림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자가 오더라.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단문으로 바꿔라. 멀티 문자에서 단문 문자로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보니, 그러면 장문 문자가 250원이고 이거 5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발송하는 문자 한 건당 벌써 200원씩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사가 4월이었고 제안이 들어오고 나자마자 5월 달부터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계산을 해서 평균 한 달에 이용하는 그 숫자 곱하기 8개월, 절감액수 200원 해서 계산을 했던 금액이 한 2,5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분은 250만 원 정도의 예산 성과금을 받아가셨습니다. 카톡도 사용료가 아마도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있습니다. 문자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이 모두 다 카톡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번호는 당연히 있을 텐데, 그분이 나는 그런 거 사용하고 싶지 않아, 난 문자로 충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약에 이제 제안을 주시면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제안은 완전히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용하는 다양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이렇게 시스템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제안을 통해서 실제로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주민들의 편의 또는 예산 절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명확하게 예산을 절감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례들은 예산을 절감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네 그 서울시에서 잘 체크해 보겠다라고 채택되었던 그 사례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다양한 그 뭐 협회나 그런 데서 민간 자격증 교육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격증 교육 받고 시험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은 아니지만 민간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주는데 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강의를 듣는데 자기들이 강의비를 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기는 서울시에서 너 이거 보조해주는 사업인 것 같았는데 왜 이 기관은 서울시로부터 보조도 받고 우리한테도 강사료를 또 받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바로 인지를 하고 바로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각 부서에서 제안자에게 드렸던 사례입니다. 네, 이거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이 두 가지의 사례는 실제로 낭비 사례는 아닙니다. 낭비 사례는 아닌데 오히려 예산을 쓸 때 부서가 시민들에게 이 돈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를 적극적으로 물어봐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금산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은 못 오는데 금산에 약초 축제는 해야 되고 인삼 축제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삼 축제에 예산은 잡혀 있는데 사람들은 못 오잖아요. 집합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상인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상인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형마트는 문을 여니까 대형마트를 통해서 이런 그 예산을 가지고 대형마트를 좀 뚫어보자. 우리들이 가거나 하고 TV 홈쇼핑을 통해서 뭔가 이 판로를 좀 만들어보자. 그럴 때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들을 축제 비용으로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이 축제를 같이 고민을 하는 상인들과 담당 부서가 같이 예산을 사용을 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공원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 옆에도 그런 축구장, 족구장 막 그런 것들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새벽에 운동 나가셨다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축구장에 여전히 조명이 켜 있는 걸 보고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분명히 축구장이라고 하면 사용 시간이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는 뭐 아침 6시부터 뭐 저녁 밤 12시까지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다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는 최소한 전기료는 아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아침에 나가봤더니 사용 시간이 아닌데도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 있더라. 그거 보고 제안하신 겁니다. 몽숭무슨동의 생활체육공원에 불이 여전히 켜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고 전력 낭비 내용도 붙여서 사람들이 그걸 인식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던 사례입니다. 이런 것도 재밌죠. 코로나 시기에 집합금지로 인해서 경로당에 어르신분들이 못 오시는 거 뻔히 알아서 경로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문을 안 여는 기간 동안 여전히 신문 구독은 계속 하고 있어서 신문이 계속 경로당 앞에 쌓여 있는 걸 보고 문제 제기를 하셨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예산이 크지는 않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작은 예산이라도 혹시라도 그게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으면 그걸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른 곳에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검토를 해보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도 8개 시군에 이걸 다 검토해서 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혹시라도 낭비되는 신문구독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지 쓸데없는 돈이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제가
오늘 좀 어떠세요? 예산 낭비, 신고, 예산 감시가 마냥 어렵진 않으시죠? 네, 쉬울 것 같으시죠? 아, 막연하긴 하지만 막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가 나도 이런 거는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도 이거는 그래 이 정도는 낭비인 것 같아 라고 생각까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래서 이걸 신고까지 가는 데가 한참 걸리고 굳이 내가 신고를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이 들고 컴퓨터를 키는 거까지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왕 오늘 저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들에 좀 공감을 해주셨다고 하면 한 번씩은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주변에 허투루 쓰이는 그리고 행정이 보기에는 이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시민이 봤을 때는 이건 문제야 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행정에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아까 보셨던 예산 낭비 신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아주 간략하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 예산 낭비 이 동그라미 이거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예산 낭비 신고센터로 들어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두 글자요? 두 줄이? 그렇죠. 네. 저렇게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서식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목 정도와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사진이 있다. 내가 사진을 좀 찍어서 이걸 직접 보여주면 이게 이해가 더 빠를 것 같다 그러면 최소한 사진 정도는 찍으실 수 있겠죠. 그럼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특정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동 정도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냥 경기도에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도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럴 수 있잖아요. 강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맨 처음에 저는 이거 한지 얼마 안 돼서 네. 경기도 예산이 들어간 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안양이면 안양 지자체 돈이만 들어간 것도 가능한 건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예산으로 한 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뭐 2015년도 16년 되는 것도 해도 되는 건지 여전히 그게 방치되어 있거나 방치되어 있으면 네, 그러면 당연히 하실 수 있죠. 네, 지금이라도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개선해야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그렇겠죠? 네. 아마도 안양이 재정이 깨끗해지고 투명해질 것 같습니다. 안양 분들에게 큰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앞에 계신 분처럼 저에게 혹시 질문이 좀 있으신지 네. 혹시 마이크를 좀 전달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가 공간이 좀 넓으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감시단 이지원입니다. 제가 올해 중순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서 부담금 낸 거를 예산낭비 신고를 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안 한 거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부담금 낸 거는 저는 예산낭비를 생각해서 예산낭비 단원으로서 신고를 했는데 11개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11곳이 4억 넘게 부담금을 냈습니다. 현행법 위반해서. 근데 제가 이걸 신고를 했는데 11개 모두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답변을 보면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반박이 하나도 없습니다.